과를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서는 실제 배의 저항이 이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모형 실험을 가지고 추정을 할까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배의 저항이 정해졌을 때 얘기잖아요. 실제 배의 저항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모형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배를 추정을 한다라는 추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저항이 적을 건가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5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배가 저항은 줄어들고, 저항은 줄수록 좋아요. 커봐야 전혀 좋은 게 없으니까. 배가 저항이 줄고 그 다음에 추진 성능이 좋아질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 추진 성능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질 않았죠. 왜냐면은 뒤에 7장, 8장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추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아직 뭐를 알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기에 저항이 작으면은 배 주위를 지나는 유동이 느려지는 정도가 덜해진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배 주위를 지나가는 유동이 덜 느려지니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빨라지겠구나. 저항이 줄어들면 유입 속도는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반류는 유동이 느려진 정도예요. 반류 B라는 게 1 빼기 W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이 느려진 정도이기 때문에 유동이 느려진 정도는 줄어들겠죠. 좀 말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아직 할 얘기가 없어요. 배 추진 성능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아직 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말은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지만은 거의 다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지우고 합시다. 저항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크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는 조파. 그 숙제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성이 있고, 점성은 점성 압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찰이 있었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점성 압력은 어느 방향 성분이에요? 표면에 수직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법선.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이겠죠. 접선 방향.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네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번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배를 어떻게 만들면은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겠냐예요.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마찰 저항은 어떻게 줄일 방법을 이번 챕터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찰이라는 건 애초에 표면에서 그냥 유동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마찰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렵겠죠, 마찰을 없애는 거. 그래서 마찰 저항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거는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뭐 배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한다거나 그런 거 연구는 되거든요.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근데 그게 우리 챕터에서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선형이랑 상관없잖아요. 뭔가를 새로 다른 거지, 그게 배 자체의 설계가 어떻게 잘 되고 말고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거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저번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게, 둘 중에 누가 더 크냐고 하면은, 물론 점성 저항이라는 거는 마찰 저항까지 포함한 부분이에요. 마찰 저항까지 포함한 점성 저항하고 그냥 조파 저항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점성이 훨씬 커요, 항상. 그럼 우리가 배를 설계할 때 점성 저항에서 근데 마찰은 또 못 줄이죠. 점성 압력 저항을 줄이기 위한 뭔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점성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박 설계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파 저항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은데, 문제가
조파 저항을 너무 등한시하면은 이제 배 설계가 요상하게 돼서 조파 저항이 막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성 저항을, 특히 점성 압력 저항을 우선으로 생각은 하되 조파 저항은 아예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겠죠. 너무 배를 극단적으로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끝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던 내용이,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뭐 배에 관련된 뭐 설계 내용이 주를 이루지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조파 저항은 어떤 수식으로 나타난다, 마찰 저항은 어떤 수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앞에서 2, 3, 4장에서는 좀 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5장에서는 그냥 배를 생긴 걸 그려놓고 이런 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저항이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설명밖에 없거든요. 책을 미리 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뭐 다른 챕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수업에서 한 얘기들만 쭉 따라오면 되는데 이번 챕터는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이 다 그냥 글로 줄줄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한 번씩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갑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선형이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주로 선형에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보냐라는 거 설명을 할게요. 선형에서 주로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배가 뚱뚱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입각이라고, 도입각인가? 결속각이었나? 도입각일 거예요. 도입각 맞겠지. 그 다음에 구상선수. 특히 이 세 가지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뚱뚱한 정도도 근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배 전체를 놓고 하나의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선수랑 선미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입각은 선수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구상선수도 당연히 선수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트랜섬이라는 것도 있네요. 트랜섬은 어디 부분이냐면 선미 쪽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런 거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구상 선수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4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선 처음부터 합시다. 배가 뚱뚱한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뭘로 표현을 했어요? 배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C, B 그거 많이 썼죠? 대문자로 썼나?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죠. 이거 뭐라고 써요? 블럭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방형계수. 방형 비척계수라고도 쓰지 않나? 그냥 방형계수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방형계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책을 놓으면 배를 가져왔는데 아마 뭐 잘 보이겠지만 인터넷으로 보셔도 CB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은 배 여기 검은색 줄 거는 거 있죠. 이게 흡수선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흡수선이고, 그럼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겠죠. 배를 물에 띄웠을 때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흡수선 아래를 배수량이잖아요. 그게. 그럼 이 배수량에 대해서 배를 둘러싼 방이라는 게 그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둘러싼 직육면체와 홀수 아래로, 홀수 위가 아니라 홀수 아래로 배를 둘러싼 직육면체,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이 배가 딱 들어가는 박스를 짤 수 있잖아요. 수면 아래 형상이. 걔랑 배수량이랑의 비율이 10이죠. 기억나요? 선박 계산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도 중요하게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건데 어쨌든 10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둘러싼 네모, 그러니까 배의 수면 아래 길이겠죠. 수면 아래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흘수를 해준 직육면체랑 배의 배수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책에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뭐 0.6에서 0.8 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12가 작은 배는 날씬한 배예요, 뚱뚱한 배예요? 날씬한 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 크면은 뚱뚱한 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2가 큰 배는 뚱뚱한 배니까 속도가 좀 느려요. 왜 느려야 될까요? 뭐 화물을 많이 실는 거, 그건 이제 설계상의 문제고, 저항 추진의 관점에서 보자면 12가 크면은 뚱뚱하니까 조파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또 뚱뚱하니까 형상저항도 커질 수 있잖아요. 저항이 커지니까 어쨌든 빨리 가는 게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B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더 배운 게 있을 텐데 CP라는 거 기억나요? 한글로 뭐라고 쓰는지 기억도 안 나요. 주형이었나? 네, CP. 여기에서 주자는 기둥할 때 주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기둥이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얘가 프리즘이에요. P가 프리즈마틱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걔는 방향계수랑 비슷한데, 방향계수는 아까 뭘로 구했냐면은 폭 곱하기 흘수를 한 네모 곱하기 배 길이로 구했어요. 네, 그게 분모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형계수를 구할 때 분모는 배의 단면적, 중앙부 단면적을 곱하기 길이를 해줘요. 그럼 뭔가 형상이 네모는 아니고 네모 비슷한데 여기 모서리가 깎였으니까 모서리 깎인 기둥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CB보다 CP가 조금 더 크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조금 더 작잖아. 혈수는 T라고 쓰죠. 그 다음에 위에 배수량이었는데 CP는 L은 그대로 가요. 근데 B 곱하기 T가 아니라 B 곱하기 T는 여기 배 깊이 곱하기 폭인데 그게 아니라 AM이라고 씁시다. 미드십 배 중앙의 단면적 곱하기 얘예요. 그럼 얘가 B 곱하기 T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 조금 깎였으니까. 그거 우리가 선박 계산에서 뭐라고 따로 배우지 않아요? 원래 얘랑 얘의 비율? 몰라. 뭐 하여튼 중앙 단면적 계수인가 뭐 있어요. CM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누가 더 커요? 둘 중에? 주형계수가 조금 커요. 항상. 근데 어쨌든 주형계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2만 놓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얘는 컨테이너선인데 뭐 유조선 같은 거는 조금 더 이 빌지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면적이 커요. 이쪽이. 뭐 그런 식으로 배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을 한 주형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 그림 5-1인가? 거기 보면은 주형계수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CP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림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배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림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따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수업도 가능한 그걸 설명하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 10은 스테이션이에요. AP는 스테이션 몇이에요? 0. FP는 20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0에서 20까지. 1에서 20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곡선이 쭉 있는데 그 곡선 뜻이 뭐냐면은 해당 위치에서의 단면적 AX라고 할게요. 해당 X방향 위치, 배 길이에서 해당 X방향 위치의 단면적을 미드십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미드십에서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밖에 안 되겠죠. 미드십 면적에서 미드십 면적이니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 형상을 보시면은 미드십 면적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앙평행부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여기 가운데쯤에 좀 같은 면적으로 쭉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배 단면적 AX가 줄어들겠죠? 뒤로 가도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0이 되겠죠? FP에서 정확히 0이 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 구상선수가 있다 보니까 걔 면적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AP에서는 어떻게 돼요? AP는 러더가 있는 위치잖아요. 얘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정확히 0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배 실제로 물에 잠궈 놓으면은 컨테이너선이 흡수선이 이 정도로 오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AP보다 조금 뒤에서 흡수선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긴 면적이 조금 있어요. AP 뒤로도. 근데 뭐 그것까지 일일이 따져가지 말고 크게 봤을 때 AP에서 거의 0이긴 하겠죠. FP에서도 구상선수 있긴 한데 뭐 걔까지 생각하지 말고 거의 0이라고 쳐요. 뒤로 갈수록 커지겠죠. 중앙평행부에서 가 밀로 쭉 오다가 AP로 가면 줄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책에서 밑에 보면 X축에 뭐라고 추가로 써놨어요? L/B라고 써놨죠. 그림 그거 5-1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럼 이 곡선이 뭐다? 배의 특정 위치 단면적을 중앙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중앙은 당연히 1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어요. AP에서 FP까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CP라고 봐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물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기 뭐 구상선수가 있고 뭐고 있고 하니까 실제로 FP가 아니라 더 가야겠죠. 아니 원래는 얘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FP 앞으로도 조금 선체 튀어나온 거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크게 봤을 때 AP에서 FP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럼 얘가 배수량이 되는 거 맞잖아요. 단면적을 적분을 했잖아요. 아 미안. AM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AX를 적분을 한 건 뭐가 돼요? 배수량. 그 다음에 밑에 AM을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곱하기 길이가 되죠? 어디서 봤어요? CP가 됐네요. 그래서 아래 면적은 CP다 라고 알 수 있죠. 책에서도 그 얘기 돼 있죠. CP라고. 근데 CP긴 한데 이제 전체 면적은 CP인데 걔를 책에서는 구태여 앞뒤로 쪼갰어요. 잘 보면은 선수랑 선미가 얼마나 뚱뚱한지를 각각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림 보면 이해돼요? 전체는 CP가 돼야 되는데 앞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0.5 0.5 곱하기 L을 하나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 길이니까 0.5 곱하기 L이랑 그냥 L이 아니죠. L/B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L/B가 1이라고 봤을 때 거기 반절이란 뜻이에요. 0.5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CPA 선밑 쪽 우리가 아프트라고 하죠. F는 뭐라고 써요? 포어잖아요. AP, FP 할 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래서 CPA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CPA는 배를 놓고 배를 미드십에서 잘랐을 때 뒷부분에 대한 CP예요. 선수 생각 안 하고. 선밑 쪽을 그러면 여기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L이 아니라 0.5L이 되겠죠. 얘가 선미에 대한 CP 구한다고 하면 L이 전체 길이가 아니라 반절이잖아요. 0.5L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배수량은 뭐가 돼요? 미드십 잘라서 그 뒤에 배수량. 네, 정확히 배 배수량의 정확히 반절은 아닐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놨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책에서 여기 그림 보면은 위에다 쬐꼬만하게 뭐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L, E를 B로 나눈 거예요. 지금 자꾸 B로 나눴다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거슬릴 수 있는데 뒤에서 도입계수였나? 도입계수 맞을 거예요. 그거 계산할 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왜 계속 B로 나눠주나요? 라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는 어디냐면은 중앙평행부가 끝나는 데에서 AP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L2는 우리가 엔트랜스라고 해가지고 결속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혹시 선박 설계나 뭐 그런 때 배웠어요? 수업 때? 배 앞쪽에서 중앙평행부까지 가는 그 구간을 우리가 결속부라고 하거든요. 아니 도입부? 둘 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도입부라고 합시다. 책에서 도입이란 말 많이 쓰던 것 같으니까. 도입부라고 해서 배가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배가 뚱뚱해지는 부분. 배 폭이 커지는 부분을 도입이라고 하고 뒤쪽은 런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는 뭐라고 쓸지 잘 모르겠는데 R이라는 게 붙었으면은 배 뒤쪽으로 이제 좁아지는데 그럼 단면적이 좁아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입부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부분이고 단면적이 커지는 부분이고 L은 런은 단면적이 갈수록 좁아지는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준 글자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딱 봐도 이 배는 어떻게 생겼구나. 그럼 만약에 단면적이 이쪽이 더 큰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더 크면 얘가 곡선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앞쪽은 좀 곡선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 배는 앞이 뚱뚱해요? 뒤가 뚱뚱해요? 뒤겠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그래프의 아래쪽이 배수량인데 그렇게 했을 때 뒤쪽이 배수량이 커진 거잖아요. 뒤쪽이 커졌으니까 뒤가 뚱뚱하다. 아니면 아예 이런 배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되게 날씬하겠죠. 곡선 자체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한 배가 될 거다. 중앙에선 항상 값이 1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지금 무차원화를 한 값이 되기 때문에 중앙 단면적 대비 그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1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좀 잘랐다 할까요? 한 20분 한 것 같은데.